최대한 나오셔도 좀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나오셨으면. 아, 제가 여기요? 네네 여기. 네.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신 정보랑 배우님 모시고 집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영화 20도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홍대까지 와주셔가지고 같이 상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공연하시게 된 문혜인 배우님은 어떻게 섭외를 진행하시게 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랑 그 뭐랄까 댓글로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언니를 초대 가수로 한번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미끼를 던졌는데 언니가 이제 장난치듯이 그러면은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 MR을 들고 갈게 이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섭외를 하고 이제 바로 우리 진행해 주시는 나띵거 필름에도 바로 연락을 드려서 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언니를 잡아온 네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연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들어서 선뜻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만 배우님께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멋진 공연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집이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배우님께 처음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그 상영작 관련해서 같이 오신 감독님이나 배우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쫙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력 감독님께서는 못 오시고 꽈방이 좋아 감독님이 네, 임진희 감독님 혹시 오셨으면 네,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뒷자리에 네. 저쪽에 계시고 네.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그 공간의 끝에 구정일 감독님도 같이 네. 오셨습니다. 네. 오늘 두 감독님 모시고 또 배우분들 혹시 오셨어요? 없으신 공간의 끝에 그 같이 그렇죠. 네, 그렇죠. 공간의 끝에 나오신 네. 저희 앞에 계시는 제일 중요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배드가이 김시영주 배우님 배드가이 역할 해주셨던 김시영주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까먹었네요. 너무 앞에 있어서 위에만 보다가 일단 집이 첫 질문을 드리면 처음 어떻게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또 관객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뭔가 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하나라고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그림 일기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일기를 써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나를 잡고 그 일기를 전체를 읽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전학 갔던 학교에서 연극부를 했었던 그 기억에 대한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나 그 일기를 읽었을 때나 제가 연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근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그때 영향을 받았던 게 좀 현재까지 많이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어른이 막 됐을 무렵까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곳이 이제 연기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됐었고 그때 어쩌면은 나도 배우가 현실로 직업이 되진 못하더라도 한 번쯤 연기라는 것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때 학원에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QR코드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 질문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님이 손수 또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머그컵이랑 그 약간의 단거와 메시지 카드를 직접 쓰시는 3개가 있거든요. 봉투 3개가. 그 질문을 나중에 보시고 나서 선정을 마음에 든 질문 3개를 선정해 주셔서 3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시기 전까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관객분들 대신해서 먼저 배우님께 드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질문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작품인 그 꽈방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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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나리오에 나온 주아란 인물을 혹시 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그 어떤 공간에 집착을 한다는 게 좀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사실 뭐 베개나 침구류 아니면은 다른 작은 정말 작은 뭔가 쓰레기처럼 버려도 될 것들에 어렸을 때 굉장히 집착을 하던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시작을 제일 하셨나요? 그 진짜 많았어요. 막 음악 CD를 사면 그거를 완전 그 막 뭐 책도 사면 종이를 구기면 안 되고 막 그 전부 다 그 보존에 엄청 집착을 하고 그 가지고 있던 어떤 강박이 10대 때 좀 컸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면들도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꽈방이 좋아 좋아를 하기 전까지는 좀 그 공간의 끝에서 보셨던 이미지로서 좀 작업을 할 기회가 많았어가지고 센 역할이나 약간 어두운. 네네네. 그래서 나도 조금 밝은 좀 인물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작업을 하게 돼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지금 CD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소중히 간직했던 그 CD에 그 정범님께서 즐겨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저희 그 인스타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목록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나실 때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한번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면은 주아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꽈방이란 공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벗어나기 싫어하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였다면 약간 면접실 때부터 이제 꽈방을 좋아하지만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씬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준비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씬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게 이 인물을 설득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분들께 그래서 좀 되게 좀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선배님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남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나한테서는 엄청 소중한 일이라서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뭐 투쟁을 하고 싸워주는 듯한 느낌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나름 그런 좀 벌렁벌렁거리는 마음으로 사실 찍었었어요. 그때 주아가 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집착을 좀 많이 하던 타입이라서 저는 이게 바로 설득이 됐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그 면접관 역할 하셨던 배우님께서 약간 그 대사 하는 게 이제 뽀로로 드립이라던가 그런 게 저는 되게 약간 그 세대를 잘 보여주는 대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혼자서만 다 하면 그런 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완전 그 회사에서 그 약간 꼰대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서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그 씬에선. 그리고 더 여쭤볼 게 이제 일단은 CD 같은 거는 이제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극중 역할 주아처럼 꽈방이란 공간 자체가 이제 되게 소중한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배우님한테는 또 그런 공간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자주 방문하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약간 마음속에 약간 제 1의 고향 같다고 생각을 하는 곳이 되게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성남의 모 빌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근처를 갈 일이 생겼는데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네. 오, 아 제가 근데 말한 그때가 대로. 약간 거의 한 지금 8, 9년 전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가보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들에 대한 기억이 좀 좋아서 그래서 또 시골에 또 지방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 친척집 방문했을 때 한 번 슥 나가서 찾아다녀서 찾았던 적이 있어요. 약간 그 네. 지방인 좀 약간 그 시골집 네, 같은 네. 느낌인가? 그래서 막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그냥 길을 잘 기억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면 이런 골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찾아가서 보고 혼자 막 상념이 졌다고 그래도 찾아내신 거 보면 귀형이 되게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뭔가 느낌대로 따라가는데 나와서 좀 신기하긴 했었는데 좀 그런 좀 과거에 살던 집들 그런데 좀 집착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은 나중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 지금 집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집은 잘 나중에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사하시면 또 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또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이력이란 작품이어서 이게 제일 최근작이 맞으시죠? 어쨌든 이력이란 작품은 이제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력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도태되면 이제 벌어지는 사회 구조 같은 거를 조금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로우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면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 기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기계에 적응을 못하는 건 저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기계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우리보다 조금 어른들 세대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엄마나 삼촌이나 어른들 세대는 저희보다 앞서 산 시대가 제 인생만큼 많고 그들은 뭐든지 해냈던 사람들인데 왜 이게 기계가 조금 등장을 했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방금 태어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뒤처져야 하지라는 좀 그런 물음이 혼자서 좀 있었는데 그게 마침 딱 이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가장 재미있어서 이 작업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계를 들여오는 사람들은 기계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들여오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기계가 100%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들도 좀 되게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림 역할을 하셨으니까 해림은 이제 기계 또는 자신 때문에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엄마 아니면 이제 미진 이모라든지 그 두 분이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거에서 되게 또 속상해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약간 또 여성 연대 느낌 같은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보람 배우님은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나봤을 때 가장 이 오늘 상영했던 세 편 단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제 가까운 인물 본인한테 제일 가까운 인물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나 뭐 각자 다 같은 각 세 역할 다 본인에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면이 있겠지만 어떤 역할이 제일 본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만약에 여쭤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해야지라고 결정했었던 게 딱 있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그 이력의 해림 역할이었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엄마랑 실제 관계에서도 좀 무뚝뚝한 딸이고 되게 막 엄마가 만약에 뭘 잘 못하는 걸 하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뭐 좀 당황하거나 이런 걸 보는 걸 좀 잘 못해요. 그래서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잘하는 거에 네, 처음부터 그냥 하지 마! 막 이런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안 그래도 혜림이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연달아서 상영되다 보니까 그 과방에서 이제 교수님 역할 하셨던 윤부진 배우님이 뭐 아시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 이력에서는 이제 그 미진 이모 역할로 나오셨거든요.
그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저희는 어쨌든 먼저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일부러 그렇게 짠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촬영하실 때 뭐 꽈방이건 아니면 이력이건 같이 맞붙는 씬이 있다 보니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촬영은 그 이력을 먼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꽈방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이력을 촬영을 하고 겨울에 꽈방에서 만났어요 선배님이 다시. 그래서 그 전에 되게 좀 이력에서는 제가 선배님을 굉장히 짠하게 봤던 그런 상대였는데 약간 바뀌었네. 네, 꽈방에서는 선배가 저를 좀 짠하게 보시는 인물로 나오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꽈방 감독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배님도 저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맞다 선배님 말하면서 만나가지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김밥 나눠 먹으면서 좀 근황 토크 많이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버전에는 그 음악이 어떤 거였는지 지금 이제 상영하는 버전에는 음악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상영 극장에서 보지 못해가지고 확실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버전에서는 그 엄마랑 갈등이 있고 나서 이제 오라씨 가서 펌프를 할 때 나오는 음악이 제가 본 버전에서는 또 허브의 검은 고양이 네로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 분들은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도 이제 펌프도 이제 요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분들 펌프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펌프 자체는 이제 옛날 게임이 되기도 했는데 옛날 게임에 또 옛날 음악이 나와서 그것 또한 이제 약간 그 해림 또한 이제 그렇게 엄마나 미진이모처럼 옛날 사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원래 그 이번에 상영본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영본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펌프를 원래 또 잘 하셔서 펌프를 하게 된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번 상영에서는 다른 음악으로 감독님이 그 서독제 때부터 음악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맨날 네로랑 이제 타샤니 음악으로 그죠, 네. 경고. 네.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그래서 대본에도 그걸로 쓰여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음악을 바꾸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펌프는 못합니다. 그 감독님 처음에 대본에 노래 부르는 걸로 하셨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 노래방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막 아, 목욕을 하면서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는 아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다들 너무 과하다 이런 피드백을 엄청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감독님도 조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조금 그래도 조금 그 윗세대랑 조금은 닿아있을 것 같은 어떤 취미생활을 이제 영위하는 친구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펌프를 갑자기 거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펌프로 바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펌프 장면이 약간 상반신 위쪽으로만 나온 것도 그런 네,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감독님 저 펌프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제 괜찮아요. 저는 얼굴만 찍고 싶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를 그래도 해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작품이 공간의 끝 이제 구정희 감독님 작품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파격적인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 계기라던가 아니면 감독님의 요청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처음에 반삭이었었죠. 그 대본에 원래 쓰셨을 때 반삭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살면서 한 번은 반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머리를 밀어주시겠다는 분이 등장을 해서 그럼 좀 밀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감독님도 다른 연출 팀원분들과 이런 피드백을 들으시면서 반삭은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런 연하 역할도 반삭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합의를 본 게 한 5mm 정도로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머리를 싹 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펌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오히려 약간 반삭이었으면 더
안 세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그 5mm가 더 오히려 머리가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더 세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첫 등장할 때 씬이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전시하는 작품이 이제 공간의 끝에라는 작품이었잖아요. 요 작품 내 이 작품이 가진 의도라던가 이런 게 어떤 건지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께서 따로 그 작품이 의도한 바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이렇게 돌아가는 리본 끝에 이렇게 칼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리듬 체조를 또 하던 친구였고, 그리고 자기 영역 공간을 침범을 당한 이슈로 이렇게 전가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칼을 달았던 또 이유는 그 경계, 당신과 나의 경계,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통 의식을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체라도 달아놔야 이 영역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더 이상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을 구상하셨다고 들었었어요. 사실 발레도 하는 신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발레 신 혹시 준비를 따로 하신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또 감독님이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이제 그 선수분께서 또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습은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네, 연습을 네, 하면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선수분께서 해주신 컷들도 꽤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부담 없이 연습하고 촬영하고 연습하고 촬영하고 이랬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등장할 때는 연화 역할이랑 장미 역이 좀 달라 보이는 인물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결국 두 사람은 거의 맞닿아 있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이제 두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하가 갤러리에 들어가면서 약간 거의 장미의 맨 처음 등장했던 그 갤러리에 등장했던 씬을 약간 걸음걸이나 이런 걸 다 거의 흉내 아닌 그 거의 그 인물이 된 듯한 느낌으로 걸어가는 게 오히려 약간 장미가 원래 연하였고 연하가 장미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게 하더라고요. 그 연하 역할 맡으신 배우님께 혹시 따로 그 본인과 똑같이 해야 되는 뭐 제스처나 이런 걸 좀 어드바이스 해주신 게 있으실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랄까 이렇게 그런 제스처에 대한 건 얘기를 나눈 건 없고, 그리고 그 질문을 들으니까 이제 그게 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연출하시는 감독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따로 뭐 네. 연하 역할 배우님께서 알아서 그냥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촬영 현장에서는 사실 이 컷을 찍는 걸 촬영을 했을 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편집된 거 보고서 저거 내가 찍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캐치를 되게 잘 하셔서 네. 되게 따라하시고. 어쨌든 앞에 또 김채영준 배우님이 계셔서 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밀치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세팅할 때 되게 재밌게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약간 또 그 몸 쓰는 연기도 되게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약간 껄렁껄렁대는 그 애드립도 많이 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촬영하실 때 좀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정재가 배우님이랑 김채영준 배우님 촬영하셨을 때. 막 엄청 그때 막 엄청 타이트하게 찍던 때라서 막 이렇게 따로 막 개인적으로 엄청 얘기를 하진 못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빠 제가 좀 이렇게 와다다 뛰어가서 아무래도 밀면은 너무 그 무게가 가중되니까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걱정 말고 밀어 걱정 말고 밀어 내가 알아서 날아갈게 해주셔가지고 또 마음 편히 막 밀고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을 배우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손을 번쩍 든 무지님께서 배우님의 작품 선택 기준, 작품 선택의 기준이나 작품 출연하는 뭐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막 엄청난 선은 사실은 아니 없다. 엄청 좀 아니 그냥 이렇게 대본을 읽었을 때 빡 꽂히는 그 재미나 아니면 빡 꽂히는 어떤 감정이 들면은 저는 좀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인물이 또 이제 번쩍번쩍 빛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러면은 보통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 뿜뿜 어피치님께서 주하는 학교를 몇 년째 다니고 있는 걸까요? 질문하셨는데 이건 아마 자세하게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뭐 따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근데 보통 휴학은 1, 2년 정도는 할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가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4, 5년? 그러니까 4, 5년의 휴학 기간이 아니고 한 학교를 좀 그만큼 다니지 않았어요. 4, 5년 정도. 감독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전교로 나온 친구가 후배인데 후배가 졸업을 하고 조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못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오래 다녔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본에 적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년제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하긴 했네요. 지방령. 그리고 노음님께서 이력을 보면서도 너무 오열하셨다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말투는 영화처럼 짜증으로 나가는 게 너무 본인도 안타까우셨다고 집이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 드리고 싶어진 영화였다고 말씀 주시면서 보람 배우님은 이제 실제 어머님과 사이가 이력처럼 비슷하신지를 여쭤보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엄마한테 많이 툴툴대고 비슷합니다. 혜림이 제일 비슷한 인물이고요. 뭐 이렇게 뭔가 잘 대해야지 약간 이러는데 뭐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엄마한테 엄청 살갑게 막 I love you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녀 관계가 되게 살가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모녀 관계도 부자 관계만큼이나 어색한 관계도 있고 부자 관계도 막 살갑게 하는 모녀 관계처럼 살가운 관계도 있어서 그거는 각자마다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맨날 엄마한테 까불고 놀리고 그러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뭐 샀어? 막 이러고 주고 이런 신데렐라 스타일. 네. 그래도 뭘 사드리고 그런 것도 효녀신 거죠. 뭐 안 사드리는 저처럼 뭐 사드리는 게 없는 불효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라이언님께서 그 공간의 끝 하이라이트 장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연화가 교수님 방에서 있을 때 칼 들고 이제 장미가 들어오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어쨌든 칼이 있는 씬이고 교수님이랑 이제 붙는 몸싸움을 하는 씬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장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준비를 네. 사실은 일단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때가 제가 유일하게 대사가 있는 장면이니까 또 이 장미의 목소리가 어떨지 막 어떤 기분으로 얘기할지 막 이런 걸 엄청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대사도 대사인데 이제 감정씬이 올라오는 생각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로 혼자 조각조각 상상을 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열었는데 딱 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니까 딱 그 타이밍에다가 나를 그렇게 했던 어떤 그 대상과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쫓아내버려야지라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기세로 엄청 몰아서 막 보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촬영을 했을 때가 마지막 날이었나? 그쵸. 마지막 날에 막 그때가 엄청 또 뭔가 눈물을 한 며칠 동안 많이 흘린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감정은 올라오고 꼭 울어야 하는 장면은 아니긴 했었는데 근데 뭔가 이 에너지가 너무 안 오르는 거. 근데 그때 이제 그 같이 교수 역할 해주셨던 송철호 배우님께서 그 되게 독특하게 어디 연기 훈련법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몸으로 맞서주시면서 막 그 끌어내 주셔가지고 저걸 찍을 수 있게 됐었어요. 송철호 배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린 무지님께서 세 작품 중 배우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니요? 아니면 이건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빌비님께서 오열하는 연기가 너무 인상 깊은데 우는 연기할 때 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 이렇게 감정에 대한 거는 이제 대본을 볼 때 이제 준비를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두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점 다른 이유로 납득이 탁 되면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면 또 현장의 어떤 느낌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눈물이 막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혼자만의 어떤 그 감각으로는 그냥 좀 근육으로 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좀 많이 마시면서 쌓아두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팡 나오게 하는 어떤 그 혼자만의 그 몸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감정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배우님께서 해주시는 약간 그 눈물 연기법이어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창피하네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든 무지님께서 오늘 세 편이 보니까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침범당하거나 그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배우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지 의도하신 주제성의 단편들인지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후자 쪽이 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시나리오에 좀 끌리는 느낌이 있으신지. 그런가 봐요. 네, 완전 없었고 근데 뭔가 인물이 어떤 역경을 겪는데 그걸 막 나름의 투쟁을 해서 막 이렇게 짠 해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겨내고 막 그래 난 살아갈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인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세 작품 모두에서 넵하고 똑부러지게 대답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원래도 그런 성격이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은 예 아니오는 똑바로 얘기하고 이유를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뒤에. 그리고 이력 캐릭터는 그 감독님이나 배우님 둘 중에 일단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세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배우님도 추가적으로 약간 더 얹은 캐릭터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다는 질문 같이 주신 것 같거든요. 이력에서요? 네.
사실 해림을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쿨하고 싶었어요. 해림은 좀 어떤 쿨하게 하고 싶었어요. 쿨한 네.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말씀. 네, 뭔가 해림이가 되게 뭔가 어떤 좀 소시민적인 캐릭터로서 이 일들을 받아들이거나 이 일을 겪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털털하고 오히려 엄청 쿨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했었어요. 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좀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게 엄마랑 이제 같이 집에 오면서 상여금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또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느낌으로 딱 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상여금도 어쨌든 필요 없다 이런 느낌으로 딱 연기를 하셔서 오히려 더 그런 쿨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지 그런 게 느껴졌다. 그날 난리치고 잘렸는데 무슨 상여금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좀 쿨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레오님께서 배우님 혹시 연기자로서 큰 영감이나 감명받은 책이나 아니면 영화가 있으신지 여쭤본 질문하셨거든요. 감명 저는 되게 좀 맞아.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대본 선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음악 듣는 것이 좀 많이 그런 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좀 인간극장이나 그 산호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다큐. 보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좀 뭔가를 받는 것 같아요. 졸린 루즈님께서 일단 오늘 보람 배우님의 세 가지 이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 주시면서 혹시나 이후로 꼭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장르나 연기가 있으신지 질문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왠지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약간 모션 캡처 연기나 그린 스크린 뒤에 두고 하는 그런 CG 좀 네. 있고 CG가 엄청 많이 들어간 그리고 존재가 인간이 아닌 뭐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엄청 상상이 엄청 많이 필요한 판타지 그런 거 이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SF나 판타지. 네. 그래서 뭐 제가 괴물 뭐 이런 거도 상관없고 외계인 이런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막 마치 해리포터처럼 막 마법 엄청 부리면서 막 근데 그게 자칫하면 이제 CG가 안 되고 탈을 써야 될 수도 있어서 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 배우도 분명 뭐 호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외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고 같이 막 연기해야 되고 약간 이런 순간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제 CG로 덮거나 네. 그렇게 하시니까 후반 작업을 네.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감독님 그런 촬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감독님 계시면 1순위로 좀 섭외를 진행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탈을 쓰실 각오도 돼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섭외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배우님 오늘 상영 진행하시면서 소감이나 이런 거를 짧게 듣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은 관객분들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관객분들에게 인사 플러스 하시고 싶은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 이 뭐랄까 이렇게 나띵거 필름에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거 말고 이제 저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는 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담이 막 너무 많다가 막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막 되게 좀 어떤 마음으로 다들 와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꼭
꼭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질문 선물 드려야 되니까 질문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시면. 우셨다는 그 이력 보시면서 우셨다는 관객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나중에 끝나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재밌어서 그 주아 학교 몇 년째 다니고 아, 있는지 여쭤봐 주신 그쵸, 휴학 몇 년. 네. 네. 그분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선정해 주시면은 보람 배우님께서 소중히 준비해 주신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또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네네네, 말씀하셔도 돼요. 관계가 없네. 배우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건강관리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해주셨던 관객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네. 혹시나 민망해하실까봐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 뭔가 주신 재밌어요. 분도 같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여기 되게 더 히터를 잘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인디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시집엔 추운 데도 많거든요. 오늘 저희 정보란 배우님 그 이면이란 주제로 상영회 진행하고 배우전 진행했는데요. 이면이 이제 뭐 다른 면이라는 뭐 단어도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속사정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 정보란 배우님의 그 내면에 있는 연기를 이 세 작품으로 다 표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보란 배우님의 필모가 이제 배우의 이력으로 남을 테니까 그 이력에 담긴 필모에 들어가 있는 정보란 배우님의 이 여러 가지 이면을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추운 날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진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나띵버 필름 내년에도 열심히 재밌는 기획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